색칠 공부했어. 나이가 몇 개야? 자, 1번. 자, A 교집합, A의 여집합은 공집합이다. 이건 무조건 참이죠. A랑 A가 아닌 것은 겹치는 게 당연히 없어요. 자, 2번.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A의 부분이니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에요. 당연히 성립하는 겁니다. 자, 3번. A 교집합, B 합집합, B 여집합이 A냐? B랑 B가 아닌 것을 합집합하면 전체 집합 U가 나옵니다. 전체 집합 U와 A랑 겹치는 건 A밖에 없어요. 참이죠. 4번. A의 여집합, 교집합 B랑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랑 같은 거냐? 라고 묻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차집합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 A 교집합 B 얘랑 같을 리가 없어요. 얘랑 얘가 같을 리가 없어요. 정답은 4번이에요. A랑 B랑 교집합한 거랑 A가 아닌 것과 B의 교집합이 같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자, 5번은 당연히 되는 거고 5번은 합집합이 부분집합으로 교집합을 갖고 있는 건 당연히 갖고 있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이건 7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요거 별표 하나만 쳐볼까? 어디에 별표 치면 되냐면 1번 보기에다가 별표 한번 쳐봐. A 합집합 B가 여기다가 별표 치라는 거예요. A 교집합 B가 된다. 이거는 읽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교집합을 했는데 B가 된다라는 거는 자, 그림으로 생각해 봐야 돼. A 안에 B가 품어져 있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A 교집합 B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야? 우리는 이거를 무조건 부분집합 관계로 해석해야 됩니다. 요렇게. 1번은 무슨 뜻이냐면 A 합집합 B가 A가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합집합을 했는데 그게 다시 A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똑같은 얘기예요. 맞죠? A 합집합 B가 A가 됐다는 건 A가 더 큰 집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1번은 같은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봐봐. 얘가 성립되는 순간 여집합 관계를 취하면 부분 관계가 뒤집어집니다. 오케이? 이게 참인 거죠. 그래서 2번도 정답이 돼요. 2번도 맞는 거예요. 옳은 거. 자, 3번. B 여집합 A가 공집합이냐? B에서 A를 제외하면 공집합이냐? 맞죠? B가 더 작은 집합이니까 B 원소에서 A 원소를 제외하면 B는 없어요. 이렇게. 4번. A 차집합, A 여집합의 차집합, B의 여집합. 이건 연산으로 해야지. A 여집합의 차집합, B의 여집합. 이건 연산으로. 자, 차집합 부분을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자, 이게 되겠죠. 교환 법칙에 따라서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고요. 교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차집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게 공집합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B에서 A를 제외하면 공집합이냐? 참이죠. 요 상황이니까요. 자, 정답은 5번인데 5번이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보면 5번은 A 합집합 B A 합집합 B가 B의 부분이야? 라고 묻거든요. A 합집합 B가 B의 부분이야? 라고 묻거든요. 근데 A 합집합 B는 A였어요. 1번에 의해서. 그래서 A가 B의 부분이냐? 라고 묻는 거죠. 틀렸죠. 일반적으로 틀렸습니다. B가 5번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유형 8번으로 갑시다.
8번으로 갑시다. 야, 오늘 명제 들어가도 되지? 명제 27번 세 부분집합 중에서 이것도 해석이네. A 교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X가 X다. 이것도 읽기야. 그 다음에 B 교집합 X가 B다. 이걸 만족시키는 X를 찾아봐. 저는 조건만 조금 볼게요. 조건. 이게 무슨 뜻이죠? 여기 볼래? 합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어. 무슨 뜻이야? A가 더 큰 거야. 맞죠? 합집합을 했는데 X가 나왔어. 무슨 뜻이야? X가 더 큰 거야. 라는 뜻이야. 무슨 말이야? A 교집합 B의 여집합보다 X가 더 큰 거야. 라는 뜻이야. 이런 뜻이야. 자, 이걸 읽어볼게요. 자, 교집합 했는데 B가 나왔어. 무슨 뜻이야? B가 더 작은 집합이야. 라는 뜻이야. 교집합 했는데 B가 나왔어. 무슨 뜻이야? B가 더 작다라는 뜻이야. 따라서 X는 이렇게 되겠죠. B가 더 작은 집합이다 라는 뜻이야. 볼게요. 그러면 결론 얘는 뭐야? 얘는 A 차집합, 얘는 A 차집합 B야 라는 뜻이야. A 차집합 B는 원소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원소 나와있죠. 원소 날방으로 A에서 B를 제외하면 3, 5가 날아가니까 1밖에 안 나와. 이런 뜻이야. 두 번째, 집합 B의 집합 B는 대놓고 주고 있죠. 2, 3, 5, 7로 주고 있죠. 집합 X는 이 원소를 무조건 가져야 돼요. X는 이 원소를 무조건 가져야 돼. 결론이 이제 여기네요. 따라서 X는 1, 2, 3, 5, 7을 포함해야 돼. 포함하는 U의 부분이어야 돼.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합 U를 봐야 되겠죠. 전체 집합 U는 1, 2, 3, 4, 5, 6, 7. 자, 1, 2, 3, 5, 7을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1, 2, 3, 5, 7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은 2의 제곱계인 4개가 나옵니다. 정답이 4개예요. 이렇게 주면 된다. 자, 유형 9번으로 갑시다.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집합에 대해서 집합의 연산이에요.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 밑에다가 연산을 좀 써드릴게요. 자,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다시 바깥쪽 여집합, 교집합, A의 교집합 B. 이것의 모든 원소의 합을 찾자. 하는 거 보여드릴게. 어떤 거부터 해야 될 것 같냐면 드모르간부터 써야 될 것 같아. 드모르간 써보면 자, 얘는 A 합집합 B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교집합에 A 교집합 B 이렇게 되는 것 같죠? 맞죠? 여기서 생각이 좀 어려운 거는 얘와 얘의 관계를 바로 받냐 못 받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를 받냐 못 받냐야. 근데 교집합한 게 일반적으로 합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건 알고 있겠죠? 벤다이어그램 생각하면 돼요. 합집합의 부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교집합했을 때는 더 큰 놈이 나와, 작은 놈이 나와? 더 작은 놈이 나오는 거야. 따라서 equal A 교집합 B라는 뜻입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정리된 거예요. 따라서
이거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A 교집합 B는 겹치는 거 골라보십시오. 3, 5, 7 이렇게 겹치죠. 정답이 15입니다. 드모르간을 쓴 거고요. 얘와 얘의 그 관계를 봤어요. 부분집합 관계에 놓여있기 때문에 교집합을 했을 때는 더 작은 집합으로 나오게 돼요. 자, 유형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유형 10번. 자, 전체 집합 위에 세 부분 집합 중에서 항상 같은 집합을 구하자. 이것도 집합 연산을 통해서 더 간단히 해달라는 것 같아요. 자, 이거 간단히 해볼게요. 차집합은 집합 연산에 불리하다고 했어. 그래서 교집합의 여집합으로 바꿔. 이렇게 바꾸면 뭐가 보여? 모양을 찾아가야 돼요. 우리가 1번, 2번 보기 나와있죠. 모양 찾아가야 돼요. 보이는 게 분배 법칙이 보여. A교, A교. 그래서 A교로 묶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 것들 써주면 됩니다. 여기다가 나머지 것들 써주면 B 여집합, 합집합 C 이렇게 되는데 아직도 모양 안 보이죠? 다시 한번 드모르간 써야죠. 이렇게 이으면 돼요. 이렇게 드모르간 다시 한번 써주면 자, 이번에 반대로 가는 거야. 이거 드모르간을 바깥쪽으로 C를 빼는 거. 이렇게 B 교집합 C의 여집합에 바깥쪽으로 C를 요거 빼는 요거. 그 다음 마지막은 뭘까요? 마지막은 교집합의 여집합을 보는 게 마지막이에요. 따라서 A 차집합 B교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안쪽에도 있네요. 여기 교집합의 여집합이 안쪽에도 있네요. 따라서 A 차집합, B 차집합, C까지 정리하면 딱 된 거죠. 이렇게 5번에 보여요. 5번에 정답이 보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유형 11번 색칠된 부분과 항상 같은 것은 이거는 직접 고르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하나 확인이 필요하고요. 확인은 그냥 벤다이어에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원하는 것은 여기네. 여기. 자, 여기랑 여기 포함해서 여기. 어떤 부분이지? 그리고 요렇게랑 요렇게. 요거. X, Y. 여기 제품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X 차집합, Y 교집합. 3번에 보면 자, 요게 정답인데 Y 교집합 Z가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에요. 여기가 Y 교집합 Z. 그걸 X에서 제외한다는 뜻이에요. X 부분에서 노란색 부분을 제외하면 빨간색 부분이라는 거예요. 정답이 3번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3번 보여드린 것처럼 나머지 보기들도 벤다이어 상황에서 그냥 바로 어느 부분인지 체크하면 답이 바로 보입니다. 네, 넘어가요. 유형 12번 배수집합 잘합시다. 배수집합, 약수집합. 자, 배수집합과 약수집합이 나오고 자, 첫 번째 A2 합집합 A2 이거랑 교집합 A3 참고로 여기서 AK의 정의는 자, AK는 K의 배수집합입니다. 배수집합이다. 자, 이렇게 보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합집합이죠. 2의 배수랑 9의 배수를 다 합친 거잖아요. 이러면 해석이 안 되는 거고, 배수집합은 일단 기본적으로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 동시에 만족하면 6의 배수로 가잖아. 아이디어가 동시에가 아이디어예요. 동시에. 그러니까 교집합이랑 섞였을 때 배수집합은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부터 해야 되냐? 분배부터 해야 돼. 이렇게
분배 법칙부터 써야 됩니다. 분배부터 할게요. 분배. 그러면 A2 교집합 A4 합집합 A9 교집합 A4 이렇게 해석이 돼야 이 부분이 해석된다는 거죠. 2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 뭘까? 그냥 자 다시 2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 그냥 뭐의 배수지? 겹치는 거예요. 2의 배수와 4의 배수 겹치는 거 4의 배수 따라서 여기는 A4로 정리되는 부분. 자 여기 볼까? 9의 배수이면서 4의 배수 두 개 서로 서거든요. 그럼 뭐의 배수 나올까? 뭐의 배수? 자 봐 9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4의 배수여야 된다고. 최종 배수 생각해야지. 36의 배수 맞죠? 36배수 A 36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집합하는 거. 그런데 36의 배수들은 이미 4의 배수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A 36이란 36의 배수들은 이미 4의 배수 집합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부분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합치게 되면 당연히 4의 배수가 더 큰 집합이니까 4의 배수 집합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원소개수 몇 개야? 라고 할 때 전체 집합 보셔야 되는데 전체 집합은 1부터 100까지 자연수인 거고 4의 배수 카운팅 하시면 이 안에서 25개 나옵니다. 따라서 원소개수는 25개다 라고 답을 써주시면 돼요. 자, 유형식 3번 볼게요. 방정식 또는 부등식의 해외집합 연산. 내가 이거 지난번에는 뭐라고 얘기했더라? 부등식 나오면 수직선에서 해결해라 해서 알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부등식에 대한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부등식 조건은 왜 수직선에서 풀어야 되냐면 수직선이 거의 부등식계의 거의 벤다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벤다이어. 오케이? 부등식은 수직선에 하는 역할 자체가 수직선이 벤다이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림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집합 A를 볼게요. 2차 부등식이고요. 2차 부등식 푸시면은 마이너스 2, 6 요거 나오네. 자, 마이너스 2부터 자 6까지 요렇게 나오는 게 현재 집합 A입니다. B는 아직 안 줬어요. 교집합을 주네요. 겹치는 부분이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여야 된다. 봐라. 겹치는 부분이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여야 된다. 1 이하여야 된다. 어딘지는 아직은 몰라요. 겹치는 부분이 여기여야 된다.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합집합은 6 이하 마3 이상 나와야 돼. 6 합집합은 6 이하 마3 이하 나와야 돼. 마3 이하 나와야 돼. B가 요렇게 결정됩니다. 그죠? 교집합은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 나오게, 합집합은 6 이하 마3 이상 나오게. B가 결정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2차 부등식에서는 이놈이 하는 역할이 근이에요. 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 근을 기준으로 나눈다라는 거죠. 따라서 P 플러스 Q를 찾을 때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2를 가지고 근과 계수 관계에 따라서 마이너스 P가 된다를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을 Q 쪽으로 처리를 해줘야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P 값은 2가 나오고 Q 값은 마3이 나오는 거지. 최종적으로 P 플러스 Q는 2 더하기 마3이니까 마1로 계산이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거 이해됐을까? 부등식의 경계는 써줄게. 부등식의 경계는 근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부등식의 경계는 근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A 값을 찾을 때도, 집합 A를 찾을 때도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근이었어요. 근. 양쪽 경계 끝은 항상 방정식의 근일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14번 보겠습니다. 14번. 거기다가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네. 요거는 좀 유명한 집합이어서요. 이름을 조금 부여해 드릴게요. 정답은, 자, 봐봐. 이 부분이거든. 자,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여기를 가끔 물어봐, 여기를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요 부분. 자, 요 부분의 이름은 제목이 대칭 차집합이에요. 이거는 이름이 있는 집합이에요. 이 부분을 대칭 차집합이라고 하는 거고, 대칭 차집합을 나타내는 표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1번 A 합집합 B를 대칭 차집합을 나타내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A 차집합 B에서 A 합집합 B에서 차집합 교집합하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고요.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제외한 거다. 이게 대칭 차집합. 이런 표현이 들 수 있고. 두 번째 표현은 A 차집합 B와 합집합 B 차집합 A 이렇게 줄 때가 있어. 같은 뜻이야. 벤다이어 그래보면 똑같은 데 나와요. 이게 대칭 차집합을 뜻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이게 됐죠? 식으로 나타내면 지금 이게 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이거를 A의 별 B라고 하자. 이 연산을 이렇게 정의하자라는 겁니다. 서로의 차집합을 합집합하자라는 뜻인 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조금 공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요거 대칭 차집합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거. 보기 중에 있는 대로 고르시오. 기억. A 차집합 공집합과 합집합 공집합 차집합 A를 하자. A에서 공집합은 여전히 A고요. 합집합 공집합에서 A를 해도 여전히 공집합입니다. A 합집합 공집합은 여전히 A입니다. 참이네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참이네요. 보여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답을 여러분들이 골라보시길. 자, 넘겨서요. 자, 유형 15번으로 갈게요. 자, 유한집합의 원소개수. 공식을 제가 두 개 아까 정리해드렸을 거야. 알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집합 2개짜리 공식이 있고 집합 3개짜리 공식이 있었죠? 우리는 일단은 2개짜리 공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A 교집합 B일 때 다음의 값을 찾자. 일단 목표가요. A 여집합 교집합 B의 여. 이게 목표인데 이 안쪽은 드모르간으로 이제 간단히 해야 뭔가 좀 보일 것 같거든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의 원소개수를 찾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당장 너는 벤다이어를 생각해서 이 부분이 어딘지를 찾아. A가 있고 B가 있으면 A 합집합이 아닌 부분은 어디야? 여기 바깥쪽 제외되는 부분이야. 이제 목표가 여기라는 거죠. 나는 여기에 있는 원소개수를 갖다 찾고 싶어. 이렇게 들어가야 돼. 그럼 정보를 가지고 나머지 것들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요, A의 원소개수가 몇 개 나와요? 12개. B의 원소개수는 13개. 근데 교집합의 원소개수를 뭐라고 주냐? 5라고 줍니다.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 있지? 우리는 합집합의 원소개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2개 더한 다음에 5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20이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가 20개라는 뜻이에요. 합집합. 전체는 몇 개인데? 전체 주잖아요. 전체는 26개예요. 자, 전체 집합은 26개예요. 26개인데 이게 20개면 주황색이 몇 개예요? 6개예요. 라는 뜻이에요. 정답이 6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벤다이어로 일단 간단하게 좀 본다. 이거
자, 유형 몇 개? 3개 남았는데 3개 마저 그냥 끝내겠습니다. 알겠죠? 유형 3개 남았으니까. 어우, 힘들다. 자, 16번입니다, 유형. 자, 전체 집합 위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다음과 같다. 최대값과 최소값 구해봐. 이게 좀 어렵거든? 필기 하나만 하자. 자, 유한집합의 원소개수 공식에 따라서 구조를 먼저 이해합시다. 보통은 이렇게 봤을 때 보통은요 이 부분은 고정값으로 줘요. 얘네들은 고정으로 준다. 고정으로 준다는 거는 얘네들은 어떤 수치적인 부분들로 준다는 겁니다. 몇 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관계를 볼 때 이런 관계를 봐야 되는데 너네 이거 봐봐. 교집합 부분이 최대로 잡히면 빠지는 원소가 최대이기 때문에 합집합은 최소가 되는 거예요. 말뜻 이해했어? 교집합의 개수, 원소 개수가 최대로 잡히면 겹치는 게 가장 많으면 빠지는 원소 개수가 최대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최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 부분은 고정값이고. 이해됩니까? 이거 지금 이거? 반대로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최소가 되잖아요. 겹치는 걸 최소화하잖아요. 그럼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최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걸 공부하시면 됩니다. 요거 적용 한번 해볼게요. 자, 대표 문제. 자, 전체 집합이 있다. 이렇게 가볼게. 자, 전체 집합은 22개다. 개수 한번 적어놓고 가볼게요. 전체 집합은 22개고 x는 9개, y는 16개다. 교집합의 최대값과 최소값 찾고 싶어. x가 있고 y가 있어요. 9개고, 이거 9개고, y는 16개예요. 이거 9개, 이거 16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요 부분의 최대 최소를 찾고 싶은 거예요. 자, 잘 봐야 되네. 봐봐. 일단 첫 번째, 잘 봐. 공식의 구조상 자, 이렇게 되지. 공식 구조상 우리는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최소였으면 최대값 최소였으면 똑같네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 얘가 최대가 되려면 얘가 최소가 돼야 돼요. 내 말 이해되니?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얘가 최대가 돼야 돼요. 잘 봐봐. 그리고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 부분이야. 생각. 자, 문제상 보십시오. 합집합 부분이 최소이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게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 합집합 부분이 최소여야 돼요. 어떻게 돼야 될까? 두 개가 겹쳐지는 원소가 가장 많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자, 첫 번째 경우는 집합 y 안에 집합 x가 쏙 들어가면 됩니다. 됐죠? 집합 y 안에 집합 x가 쏙 들어가게 되면 x 합집합 y는 그냥 y의 개수로 최소값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동시에 겹쳐지는 원소는 최대가 되는 겁니다. 9개.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는 지금 보시면 얘가 16개고 얘가 9개거든. 오케이? 합집합의 최소값은 16개가 되는 거고요. 16개가 되는 거고 얘가 16으로 최소값이 나오면 겹치는 원소는 최대로 9개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됐지? 수치 맞는지 확인하세요. 얘 9개고 얘 16개거든요. 지금. 자, 지금 x, y, a 지금 잘못 적었는데 알아서 이해하면 돼. 얘 x고 얘가 y야. 알겠지? 25에서 9 빼면 16 맞죠?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벤다이어를 잘 기억해놔야 되는 거야. 교집합이 최대이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알겠지? 겹치는 게 가장 많아야 됩니다.
한 놈이 한 놈에 쏙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밑에 거 볼게요. 밑에 거. 합집합이 최대이려면, 잘 봐. 이거는 쉬워. 합집합이 최대이려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를 보면 되냐면 합집합 자체가 x 합집합 y가 합집합이 최대로 커지려면 합집합이 전체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여기까지? 합집합이 전체 개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소 개수 몇 개야? 22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22개면 이게 25개잖아, 합쳐서. 그럼 몇 개 빼야 돼? 3이잖아, 3. 이게 최소값이라는 거죠. 이해했어요, 지금? 생각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잘 보세요.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거는, 잘 들어. 교집합이 최대가 되는 건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건 쉽지? 겹치는 걸 최대한 많이 겹치게끔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위에 거는 교집합을 최대로 키운다를 생각하는 게 더 쉽다고요. 오케이? 위에 거는 겹치는 게 최대가 되게끔 생각하는 게 더 쉽고요. 밑에 거는요, 합집합이 전체가 되게끔 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 마인드 자체가. 사고방식이. 그래서 위에 거는 교집합이 최대가 된다를 푸는 거고, 밑에 거는 합집합이 최대가 된다를 푸는 거야. 어쨌든 뭐가 된다를 푸는 거야? 아, 최대. 너 왜 그래?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 왜 춤을 춰? 알겠지? 어떤 경우라도 다 뭐가 생각하기가 쉽다고요? 최대가 생각하기가 쉽다고. 그래서 교집합이 최대일 때 이 그림이 된다. 이걸 공부합니다. 겹치는 걸 가장 많이 겹치게끔 한다. 그 다음에 합집합이 최대가 될 때는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될 때가 최대를 푼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푸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이렇게. 아, 결론. 최대값은 9, 최소값은 3, 두 개 빼면 6, 이렇게 5번이에요. 저거. 자, 17번. 야, 활용 문제는 방금 전 거랑 똑같은데 그냥 줄글로 그냥 준 거야, 문제를. 그래서 똑같이 풀면 되는 거고요. 자, 문제 읽어볼게요. 자, 어느 학, 거기 밑줄 쳐봐. 어느 학급의, 자, 학생 35명 밑줄. 여기 밑줄 쳤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놔. 밑줄 딱 치고 전체 집합 U라고 써놔. 이렇게. A 회사의 휴대폰을 종이 쓸데없이 너무 길어. 맞지 않니? 그냥 띵동 하면 끝날 것 같아. 맞아. 어때? 띵동 이렇게 바꾸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맞지? 종이 왜 이렇게 길지? 자, A 회사의 휴대폰을 사용해본 학생이 18명. 거기 밑줄. 18명 밑줄. 거기 A라고 쓰는 거. B 회사의 휴대폰을 사용해본 학생이 15명. 15명의 밑줄 치고 B라고 쓰면 돼. A 회사와 B 회사의 휴대폰 중 거기 밑줄. 어느 것도 사용해보지 않은 학생 5명 밑줄. 어느 것도 사용해보지 않은 학생이 5명이다. 거기 밑줄 치라는 얘기예요. 5명. 자, 이 상황을 벤다이어로 나타내볼게요.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잘 봐야 돼.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자, 전체 집합은 35명이에요. 이거 볼까요? 어느 것도 사용해보지 않은 것이 5명이라는 거는 봐봐. 바깥쪽이 5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이 몇 명이어야 돼? 30명이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30명이 된다. 이 30명은 A 합집합 B 구요. 맞죠?
A 합집합 B는 집합 A의 원소 개수와 집합 B의 원소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을 빼는 거예요. 이렇게 30명은 18 더하기 15에서 교집합을 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33, 이렇게 33명 나오니까 정답이 얘는 3이 나와야 돼요. 라는 뜻이에요. 자, 휴대폰을 모두 사용해 본 학생은 3명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겹치는 애 3명이고 A가 18명이니까 B를 안 써본 애들은 15명이 있겠고, B 중에서 A를 안 써본 애들은 여기가 3명이니까 12명 있겠다. 그럼 이 세 수를 더하면 딱 30명 나오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느 것도 써보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전체가 35명 딱 떨어집니다. 집중능력이라고 돼 있네요. 집중능력 해보시고.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자, 최대값, 최소값도 이제 나오는 거고, 활용 문제 최대 최소죠. 얘랑 똑같은 거야. 얘랑 똑같은 건데 그냥 줄글로 문제를 주는 거죠. 자, 어느 학교 학생 110명을 방금 전이랑 똑같이 풀어주면 될 것 같아. 전체 집합이 110명이라는 거예요. 자, 110명을 대상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는 등교 학생 수를 조사했더니 65명, 58명. 버스 65명, 지하철 58명입니다. 자,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하여 등교하는 학생 수, 교집합이죠.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또 물어봤다. 어떻게 푼다고? 무조건 최대일 때 푼다. 첫 번째, 버스랑 교집합, 지하철이 최대일 때 먼저 풀게요. 어떻게 되면 된다고? 벤다이어에서 떠올려야 돼. 교집합이 최대이려면 한 놈이 한쪽으로 쏙 들어가면 된다고. 그지? 그래서 버스가 더 큰 놈이죠. 버스 집합 안에 지하철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고. 됐지? 그럴 때 여기 지하철이 몇 명이니까? 58명이니까 그때는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58인 거다라고 그냥 구해버리면 된다. 됐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라지 m 값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교집합이 최소가 되려면 합집합이 최대여야 돼. 합집합이 최대이려면 A 합집합,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버스랑 합집합, 지하철을 갖다 계산했을 때 이게 전체가 되는 경우를 고려하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체는 110개고요.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110이 되게끔 하는 교집합의 원소를 찾으면 된다. 공식에 따라서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각각의 원소 개수를 더한 다음에 누굴 빼게 돼 있다? 교집합을 빼게 돼 있다. 이건 교라고 쓰겠습니다. 그때 이 교집합 원소 개수가 최소 개수가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쪽을 계산하시면 얼마 나와요? 73, 123 나오죠? 몇 개 빠져야 110 맞아? 13. 그래서 교집합 13이 최소가 됩니다. 알겠죠? 이게 최소값, 이게 스몰 m값, 이게 라지 m값. 이렇게 잡힙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정답 한번 불러볼게요. 그래서 구하는 게 뭐나? 두 개를 이번에 빼야 된다. 58에서 13을 뺍니다. 얼마 나와요? 58에서 13 빼면 얼마야? 45. 정답이 4번. 이렇게 나옵니다. 끝났다. 자, 여기까지 정돈해드릴게요.